예, 예, 오늘은 2023년 7월 13일, 음력으로는 5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7월 달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시간이고 해서 바깥에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때 이제 장마비가 많이 내려야 우리가 물을 가둬두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비가 많이 내릴 때가 되면 이야, 정말 하늘에 무슨 저런 물이 저렇게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놀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제가 한국 문명은 이 시대에 왜 대두되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적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이 한국 문명은 우리가 중국 문명과 일본 문명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그 일본의 식민사관에 편성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나라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그 주체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 많은 관계로 우리 현재 이 한국 문명을 이 시대에 대두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한국 문명 학술이라는 이름을 또 지었고요. 또 한국 문명을 우리의 그 역사서인 한국사에 기초해서 한국 문명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한국 문명이 왜 이제 대두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적었던 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한국 문명은 중국 문명의 제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 즉 지금 현재 중국 문명은 패권국가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미중 갈등이 매우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강력은 바로 우리 민족인 여진족이 세웠던 청나라가 강력을 확보했던 그 강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진족과 우리는 형제지간이고 형제국이죠. 자, 그래서 이 중국 문명의 평창주의와 제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국 문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약 한 2300년 전에 우리가 분리해 나간 이 일본 문명이 또 이 평창하다가 미국 문명에 주저앉히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 현대의 근세에 와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다가 미일 태평양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일본이 주춤했죠. 그리고 고도 성장을 해 가다가 잃어버린 일본이 20년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친일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이 지금 현재 기회를 다시 잡고 있는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권은 고려로부터
어떻게 사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사대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얕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그 사대가 필요성을 가질 때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냉정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6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사대에 찌들어져 가지고 사대에 완전히 뭐냐면은 물들어 있는 이 정신 구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과감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이 편성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식민사학자들,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의 100% 그 국내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에 있는 이 교수들을 쳐내고 이들을 그 주저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앉히고 새로운 민족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역사전쟁의 전위대에 설 수 있는 훌륭한 실력자들을 앞으로 전진 배치해서 우리가 한국 문명을 더욱더 굳건히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문명과 중국 문명, 일본 문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한국 문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대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특히 우리가 근세에 들어와서 이 조선 후기에 인조 반정 후에 서인의 한 분파인 이 노론과 세도정치, 조선 말의 세도정치, 풍량조씨, 안동 김씨, 그 다음에 민흥 민씨가 가장 그 세도정치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망하게 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세도정치들의 폐해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라가 빼앗기고 한국 동란을 거치면서 이 한국 문명은 최고의 위기에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바쁜 산업화의 과정을 걸어오면서 학문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게 된 이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나라가 지금 현재 망조에 들어간 이런 이유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학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남들이 돈 벌고 출세하기에 바빴던 이런 시기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학문을 숭상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현으로 받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한 5분 정도의 훌륭한 성현을 발견했는데 이분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자로서는 경상남도 남해의 욕지도 출신인 그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있고요. 책은 약 한 2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각걸음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저는 유창균 박사님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또 유창균 박사님의 제자인 최춘태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유창균 박사님의 훌륭한 점을 알게 됐는데, 이 유창균 박사님께서는 계명대학교 교수로서 업문학의 세계적인 대가이고요. 우리 각걸음 연구에 최고의 공로를 가졌던 분이시기 때문에 유창균 박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이 유창균 박사님을 저는 성현의 반열에 놓아도 부족하지 않다, 그 공로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공우 강사원 박사님이 계시죠. 예, 그래서 공우 강사원 박사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을 범어인, 실담어인 산스크리트에 기초하여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에 기초해서 워낙 영어에 능통하시고, 또 뭐냐면은 한자에 능통하시고, 또 불교 철학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글을 범어 대사전을 집필하셨고, 그리고 책도 한 20권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 큰 업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2년 12월 28일에 작년에 돌아가신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좀 젊은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 박문호 박사님이 있는데, 이 박문호 박사님은 자연과학 세상을 이끌고 있는 박자서의 대표적인 분이신데, 이 박문호 박사님의 이 자연과학 세상은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동양 철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과학과 서양 철학 그 구조에 바탕을 두고 세계적인 대석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정말로 우리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요 책이 바로 뭐냐면은 그림으로 읽는 내과학의 모든 건, 여기 박문호 박사님이신데, 이게 우리가 우주 탄생 138억 년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태고사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자연과학 세상이고 내과학의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태고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문호 박사님이 또 강의하고 했던 내용들을 제가 직접 뭐냐면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연과학 세상이든 아니면은 역사든 과거든 현재든 두루두루 공부를 뭐냐면은 보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있고, 또 한 분을 제가 소개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신흥섭판에 바탕을 두고 있는 수천 년 동안에 우리가 6.25 정치 바탕 위에서 그 인사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마련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혈연과 그 다음에 그 인연으로 혈연과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여러 가지 먼저 이 문제점이 있고, 또 학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과거에 우리들이 그 사람을 보는데 신흥섭판에 기초해서 사람을 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결과가 나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우리 인사조직에 큰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조직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바로 최동석 박사님이 계시는데, 인사조직 연구에 대한 공부가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정이라든지 혈연, 학명, 보험문화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의 신흥섭판에 바탕을 두고 그 사람을 보았던 경우에서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계약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의 수직적 리더십의 바탕을 두어서 지배하고 명령하고 복종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지고 수평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생하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관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사조직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공로가 크신 분이 바로 최동석 박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다섯 명을 우리 시대에 남들은 돈 벌고 자식 자랑하기 바쁘고 할 때 이분들이 바로 공부하고 이렇게 학문적인 업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뭐냐면은 성인의 반열로서
제가 높이 기르고 제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 시대에 나와서 성현의 반열에 오르니까 우리 후학들은 이를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거죠. 이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이 태고사의 새발견, 상고사의 새발견, 우리말과 글, 각골문 해석, 자연과학 세상, 인사조직 연구에 이르기까지 환국 문명의 기틀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 이거죠.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호남 천년사의 일본 그 식민사관 교수들이 호남 천년사를 만들어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환국 문명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 진정을 위해서는 우리도 환국 문명사를 다시 써야 되고 거기에 이 환국 문명사의 기본적인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갈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식민사관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역사 진정이 동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임나일본부라는 이름으로 일본 서기와의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두는 우리 국민이 학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돈 벌고 자식 자랑하기에 바빴던 지난 문재인과 이낙연과 같은 윤석열과 홍석현이 같은 이런 인간들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가 뭐냐면 지금 이제 구렁텅이로 빠져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민사학자들이 학자들이 출세와 돈에 눈이 멀어서 식민사관을 내세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이 식민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호남 천년사의 발간과 인쇄의 모두를 수거해서 우리가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문명은 조선반도에서 중원까지 기반을 두고 있는 언제나 씩씩하고 웅장해서 대인스러운 풍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국 문명을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참모습을 다시 다듬어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남 역사 바로 세우기 모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북공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식민사관에 맞서서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롭게 환국 문명으로 재정립하여 앞으로 우리 역사서를 지금 기존에 있는 한국의 역사서는 모두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뭐냐면은 우리의 한국 문명에 기초해서 역사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한국문명 학술원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